우리가 즐겁게 즐기고 있는 위스키. 위스키의 맛은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오크통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각 증류소마다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오크통도 있고 에디션으로 나오는 특별한 위스키들은 그만큼 더 특색 있는 오크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다들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과 위스키를 즐길 때 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오크통에 관한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담아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부터 위스키의 숙성을 목적으로 오크통을 사용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중세 유럽인 14세기에서 16세기에는 단순히 와인이나 맥주, 식료품을 운송하고 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참나무로 통을 만든 이유는 정말 실용적이었는데요. 단단하면서도 가공이 쉽고 무엇보다 액체가 잘 새지 않았거든요. 반면 다른 나무들은 액체가 쉽게 새거나 드럼통 모양으로 가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여기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류한 원액을 오크통에 넣어서 운반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술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실 갓 증류한 원액은 꽤나 자극적이고 거친 맛이 나오는데 오크통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놀랍게도 부드러워지고 향미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오크통 숙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스키를 숙성하는 캐스크의 사이즈와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차례대로 보면 블러드 텁이 있습니다. 단 40리터의 용량을 가진 이 작은 캐스크는 과거 밀주꾼들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캐스크가 작기 때문에 술 용량에 비해 오크통 닿는 면적이 넓어서 위스키가 오크와 빠르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색이나 향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적은 용량이라 천천히 증발이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발량이 꽤 빠르고 커서 장기간 숙성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큰 쿼터 캐스크는 125리터 크기로 라플로의 쿼터 캐스크 제품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출시된 이 제품은 일반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쿼터 캐스크에서 7개월간 숙성하면서 더 깊고 강렬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200리터 크기의 배럴은 미국 버번 위스키의 표준 사이즈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해야 하고 특성상 한 번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용된 버번 배럴들은 스카치 위스키 산업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버번 배럴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다음 캐스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와인 숙성에 사용되던 베리크는 225리터 정도 됩니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와인에 숙성되었던 캐스크들은 글렌모렌지나 벨로막 같은 증류소들이 피니쉬용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베리크는 프랑스어입니다. 1789년 시민혁명이 시작할 때 오크통을 쌓아서 싸웠는데 이때 바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돈 없는 시민들로 주축을 이루었고 베리크는 가격이 꽤 비쌌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스카치 위스키 산업의 가장 메인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혹세드는 250리터 크기입니다. 이 캐스크는 미국산 버번 배럴을 해체한 후에 재조립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오크가 일부 추가됩니다. 위스키 산업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크기입니다. 꼬냑 캐스크는 사용 사이즈가 300리터에서 400리터까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350리터를 거론합니다. 쉐리와 버번 캐스크만큼 보편화되어 있진 않지만 로얄 살루트 24년 꼬냑 캐스크 피니시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쉐리버트와 포트 파이프는 각각 쉐리와 포트 와인 산업에 사용되던 캐스크들입니다. 특히 맥켈란이 쉐리버트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증류소들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오크통들입니다. 마데이라 드럼과 고르다는 가장 큰 크기의 캐스크들입니다. 버번 배럴에 비하면 거의 3배가 큰 용량인데 상업적으로는 극히 드물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통이 크기 때문에 피니쉬용보다는 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장기 숙성할 때 사용합니다. 크기가 매우 커서 위스키가 천천히 부드럽게 숙성이 되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캐스크들을 살펴봤는데 크기가 단순히 용량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역사나 용도,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위스키에 전달하는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쿼터 캐스크처럼 소형 오크통들은 숙성이 빠르고 증발량이 많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만 숙성시키고 대형 캐스크로 갈수록 느리고 완숙한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오크통에 어떤 술을 숙성시켰냐가 맛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오크통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참나무 중 하나인 일본의 미즈나라는 지금 현재 부르는 게 값이고 없어서 못 구할 정도입니다. 그럼 실제로 나무 품종마다 얼마나 맛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유러피안 오크, 미즈나라까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참나무를 이용해서 숙성한 위스키도 나왔습니다. 참나무는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이나 환경, 품종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주요 성분들을 간략하게 펴러보면 헤미셀룰로스는 토스팅이나 차링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성질이 있고 여러 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열 시 캐러멜화가 되고 이때 당류가 형성이 되어서 위스키를 숙성할 때 달콤하고 풍부한 향미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리그닌 역시 가열이 되면 분해되고 바닐린, 페놀류, 아로마틱 알데히드를 생성하고 은은한 바닐라 향이나 약간의 스파이스, 스모키함 등을 부여합니다. 또한 페놀 화합물도 있어서 정향이나 시나몬 같은 복합미를 올려줍니다. 와인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타닌은 떫은 맛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바디감이나 텍스처, 쓴맛 등을 담당하지만 너무 많을 경우 위스키 맛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쉐리 위스키 신도들을 양성한 빌리워커 마스터 블렌더의 인터뷰에 의하면 프랑스 와인은 타닌감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와인 오크통을 사용할 때에는 늘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라고 합니다. 오크렉토는 코코넛, 달콤한 과실 등 특정한 향을 내는 성분과 특유의 오리엔탈 스파이스함으로 복합적인 맛을 표현해줍니다. 간략하게 참나무의 성분을 보았는데 이제 각 나라별 오크의 상세한 특징들을 보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는 리그닌과 오크렉톤 함량이 높아서 우리가 마시는 버번 위스키에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는 바닐라 맛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타닌이 적은 편이라 떫거나 무거운 바디감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저도 영상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성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버번 배럴들은 토스팅이나 차링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유러피안 오크는 타닌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묵직하고 스파이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미셀룰로스나 리그닌 성분 등이 많아서 건자두, 건포도 같은 과일향을 잘 표현하고 계피나 정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쉐리 캐스크의 대표적인 맛인 건과일, 견과류, 건포도, 초콜릿, 스파이스한 느낌을 잘 살려주지만 타닌이 강한 편이라 위스키를 아예 장기간으로 숙성시키거나 아예 짧게 쉐리 캐스크 핀시 같은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 제작비와 관리비가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보다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성, 미즈나라는 미즈는 물을 뜻하고 나라는 참나무란 뜻입니다. 미즈나라의 품종은 물참나무입니다. 미즈나라 캐스크에 숙성한 위스키가 비싼 이유는 일단 나무 자체가 희귀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가공까지 어려워서 캐스크 단가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약간만 설명을 더 보태면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누수가 잦고 그로 인해서 취급이 까다롭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필 미즈나라 캐스크로 숙성한 위스키는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위스키 러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적인 향신료 느낌의 스파이스함과 백단향, 과일 느낌을 내는 성분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즈나라 캐스크의 인기로 원목 자체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즈나라 캐스크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참나무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위스키 캐스크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나무는 대표적으로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이 있습니다. 캐스크를 만드는 종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갈나무, 다음은 떡갈나무입니다. 이미지로 보시면 신갈나무와 떡갈나무에는 시스오크락톤 성분이 다른 종보다 많아서 코코넛과 같은 향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최근 우리나라 참나무로도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상업용으로 사용된 술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최근 국내에 있는 쓰리소사이어티 증류소에서 출시한 기원 신갈나무 에디션과 떡갈나무 에디션이 있죠. 국산 참나무로 숙성한 맛이 궁금하시다면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를 큐브 형태로 만들어서 브랜딩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토스팅은 미디움과 미디움 플러스가 있고 개별적으로 차링하신다면 좀 더 특색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 이미 혼자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서 체감한 부분은 타닌 성분이 좀 많은 것 같다. 와인을 이용하거나 팍사레트를 만들어서 오크칩 큐브를 1차 숙성하고 위스키를 숙성하는 것이 결과물이 더 좋다. 대신 와인은 타닌 성분이 적은 제품으로 할 것 정도입니다. 위스키가 아닌 소주 제품들은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